정가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윤영호 대표, 오늘 오전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 시계가 논란인데 권한대행이라고 써져 있죠. 이 시계랍니다. 시계를 아직도 찍는군요. 네, 그러니까 전번에 고건 총리 같은 사람은 대행할 때도 자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꼭 시계에다가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용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측 해명 그렇죠. 받는 사람들이 워낙 시계를 기대해서 안 줄 수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찍어줄 수도 없고 뒤에 아무것도 그냥 빈 거로 줄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내 이름 찍었다. 이렇게 총리실에서 하는데 조금 그건 좀 공색하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깐 거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임시로 나라를 좀 잘 관리하고 이거가 중요한데 자기 이름 쓴 시계를 이렇게 배포하고 한다는 거는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너무 좀 지방 다니는 행사, 전시성 행사, 규제 완화 회의, 토크쇼 같이 거의 옛날에 안철수 그 지방 다니면서 토크쇼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선언을 하려면 차라리 출마 한다고 성냥 선언하든지 저렇게 냄새만 비우고 하는 거는 지금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의 트로이 목마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바른정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모시려다가 완전히 바른정당이 거들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 자신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보수는 완전히 씨가 마를 정도로 혼자 다 장악을 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밑에 나무들이 못 자라는 영양분 다 빨아먹어가지고 지금 보수 지지율을 황교안 그 총리 대행이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도 안 좋다. 저 시계만 돌리지 말고 자기 거취를 좀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당연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특검 연장안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비판의 강도가 셉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적절하게도 권한대행명이라는 시계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황 권한대행이 할 일은 대선 행보가 아닌 특검 연장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으시면은 빨리 사퇴를 해서 그 길로 가세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총리와 대행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이곳 저곳에서 냄새를 피우면서 침묵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배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태경 의원 얘기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탄핵 소추를 기념하는 시계다. 대통령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태경 의원의 말에 이제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맞다는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국무총리 시계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권한대행이라는 걸 또 찍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국무총리 일을 하고 있고 또 권한대행 일을 하고 있지만 굳이 그걸 찍을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시계가 무슨 없어서 하면 모르지만 이미 국무총리 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권한대행 시계를 찍었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을 좀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 선물 줄 때 권한대행이 줬다고 하는 어떤 폼도 잡고 싶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자기가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 또 자기가 어쨌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자중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길 원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찍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내 이름 날리고 내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진 걸 좋아하는 또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정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다고 느껴지니까. 혹시요, 이거를 찍을 때 이 결제가 총리한테까지 올라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알아서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니까 우리가 확답은 할 수 없겠지만 총리가 결제는 안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찍겠다고 얘기는 듣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황교안 총리 시계보다요. 저는 이게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어떤 점이요? 바로 이게 헌법재판관 결연을 방치하면서 지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박한철 소장 목사는 이게 대통령이 원래 지명해서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게 헌법기관의 구성원의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채워주는 거는 권한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가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신건이 2,000건이 넘어요.
신급만. 예. 그럼 이게 사건이 수천 건이 밀려 있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7인 내지 8인으로 과연 이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에 후임 지명한다 그랬잖아요. 28일 날. 저는 이게 황교안 대행이 왜 안 하는지 법에 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야당에서도 문제를 안 삼는 게 왜냐하면 이게 권한 대행을 인정 안 하고 자기 대통령이 뭐 문재인 후보가 되거나 그럼 내가 지명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럼 이게 몇 달 걸리냐면 이게 앞으로 방치해 두는 거군요, 정치권. 야당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요. 한 5, 6개월 동안 계속 거련이 됩니다.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바로 그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그 지명하겠다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바로 그런 논리 때문에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마치도 대통령의 탄핵을 기념하듯 시계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 대표님도 그러시고 냄새만 피우지 말고 시원하게 그런 가부간에 밝혀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도 되지 않고 기각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용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 나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을 또 바라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볼 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총리가 굳이 준비를 하고 있다. SNS에다가 자기 그 손주인가요? 가족하고 찍은 사진을 올린다는 이거는 보통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전시성 행사들이라든지 요번에 그 회의에서 뭐 그 소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뭐 금요일 날 불금 4시 퇴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 상인들을 그 좀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경제부총리가 아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다든지 이런 걸 봐서는 그럴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계가 더 논란이 그렇습니다. 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페이크 뉴스도 많고 SNS에 돌아다니는 확인 안 되는 메시지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 신일봉 교수님, 이런 메시지가 돌았었어요. 청년 암산 살수단 지원자 모집.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문재인 대표 측에서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죠. 자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의 지원은 받지는 않고요. 자체 경호팀을 만들어서 더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게 가짜라 하더라도 혹시나 또 진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자체적으로는 저게 진짜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전에 저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호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예비 내각은 이제 실제 문재인 그 선거 캠프 쪽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지라시 형태로 만들어서 올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지나갔는데 저런 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런 지라시들이 만들어지는 거 나오는 것인데 결국 저렇게 뭐 가짜 뉴스가 됐든 지라시가 됐든 저런 형태의 내용들이 사실은 뭐 반대쪽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에 대한 치명적인 이미지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가게 되면 또 투표나 아니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뭐냐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신념이 같은 그런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신념이 다른 정보를 배척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촛불 집회 나오는 분들은 촛불 집회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배포하려고 하고 또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도 태극기 집회 반대하는 어떤 내용들은 반대하면서도 태극기 집회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자기 동료들한테 적극적으로 뿌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가짜 뉴스나 지라시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이거는 뭐 보셨죠?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누가 봐도 뭐 이거는 그쪽에서 만들 거라 생각이 안 드는 건데 왜 이러는 거예요? 뭐 가짜 뉴스가 뭐 요새 파는 치고 있죠. 특히 이제 문재인 지금 후보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뭐 1위잖아요. 1위니까 1위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문재인 뭐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내가 보니까 재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별거가 다 하여튼 뭐 떠돌아다니고 하는데 저거 내각 청와대 저 글은 근데 조금 그 뭐 근거는 없지만은 좀 그 자리를 많이 좀 찾아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있는데 그럴 만도 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무총리도 그 뭐 호남 사람을 지명한다고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되면은. 근데 지금도 왜 국민당 그 공천하다가 지금 문재인 대표 줄에 쓴 사람 그분이 또 계시잖아요. 한 뭐 연세는 좀 뭐
높으십니다만은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명단을 뭐 알 수 있는 식으로 뭐 게재를 했는데 좀 뭐 황당한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다 페이크 뉴스고 어떻게 보면 적지는 좀 흔들려는 저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SNS나 저런 거를 사실은 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저것도 뭐 언론의 자유나 뭐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문제랑 해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가짜 뉴스를 아주 좀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저런 건 좀 많이 좀 근절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야도 오늘은 뭐 특검에 관련한 것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방으로요. 저는 이게 저도 어제 카톡으로 저걸 받았는데요. 제가 좀 이게 순진해서 그런지 저는 그대로 믿었는데 저기 명백한 허위 사실을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거는 허위 사실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비 내각을 한번 발표해서 검증을 받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는 조기 대선 2달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인수위 기간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미리 뭐 중요한 분들의 예비 내각 발표해서 한번 검증을 거치보는 그건 오히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도 뭐 그런 식으로 총리도 뭐 이런 사람 좀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정 의원님. 나왔는데 문재인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가 소폭 1%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글쎄요,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빨라지는데요. 지금 뭐 소폭 하락을 했다 그러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향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안희정 지사가 언제쯤 25%를 넘어가는가. 25%.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하는데 저 30% 초반대의 박스권을 언제쯤 탈피하는가.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몇 가지 아까 그 분수령이 될 만한 그 포인트를 이미 우리 한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월 초에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또는 3월 9일이나 10일에 탄핵과 관련한 결과가 나올지의 여부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대선 일정이 또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요동을 치는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금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70만쯤 됐다 그랬나요? 80만이 좀 넘었다고요. 네, 그럼 이제 점점 이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소위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또 뭐 홍준표 이렇게 이제 주자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들의 지지도가 두 자릿수로 안 올라갔을 경우에 그 좌절감과 함께 어차피 이게 정권 교체라면 그럼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뭐 어떤 그 보수라는 그 샤이 보수들을 위해서 그 정책을 펴는데 더 바람직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변수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그냥 지난주하고 별 차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 윤 대표님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후보의 합계가 11%입니다. 네, 그러니까 40%가 넘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유명무실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식장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예선이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게 결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의 딜레마가 지금 전체 지지는 문 대표랑 11% 차이가 나는데 당 내에서 지지율은 민주당 내에서는 37%가 차이가 났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타당, 국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희정 지사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민주당 내에서 자기 당 경선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타 당의 지지자들을 타 당원들이 민주당 경선에 대거 참여해서 그거를 좀 뒤집어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게 안희정 지사의 딜레마죠. 근데 이제 지지율이 조금 답보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또 하지 말고 지난번에 선의 뭐 미르 K스포츠도 선의다 뭐 그랬는데 그런 말 갖고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이런 지지율 조금에 너무 일희일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요. 망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시세표 보는 사람이 망하거든요. 자기가 한 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우보천리라고 소처럼 천천히 무소불처럼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대권을 쟁취한다. 그래서 너무 지지율에 좌지우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대선 주자 호감도에서 5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1등으로 나왔어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5명 했는데 다음엔 한번 2명만 놓고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 분이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전 대표? 네. 그게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예상하시는데? 안희정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수치보다? 네. 호감도라고 이런 조사도 좀 이색적인데 갤럽에서 아무튼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안희정 지사가 1등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렇죠.
반문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보수적 성향,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실망했지만 예.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안희정 지금 지사를 지지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 누구를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대체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나 중도 쪽으로 가깝게 옮겨가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표란 이런 부분들이 마음을 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투표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다른 바른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안희정 후보에게 도리어 찍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호감도가 올라간다고 보지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 호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집토끼를 잡지 못하면 1차 경선 통과 못하면 2차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호감도가 높지만 1차에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해야만 저 호감도가 자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집중적으로 물론 대중적인 지지도가 1차 관문을 통과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100% 도움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토끼를 어느 정도 관리하느냐가 결국은 다음에 나가서 2차에서 대선에서 직접적인 그 호감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게 그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이 그 예선이 본선이 된다. 이거 동의 절대 못 하고요. 아, 저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는 이게 그 주체 세력, 즉 산업화 세력과 비판 민주화 세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결국 본선에는 보수와 진보가 51대 49로 간다.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자꾸 이게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싸움이라 보는데 그건 이게 촛불 내부의 싸움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결론은 촛불과 태극기의 싸움으로 가는 거지 예. 촛불 내부의 싸움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정하영 앵커입니다.